안녕하세요. 쌤톡입니다. 와. 네, 오늘 쌤톡에서는 수학의 계절인데 저에게는 평가의 계절이 다가왔었죠. 아마 지금쯤이면 거의 각 학교에서는 마무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쌤톡에서는 과거에도 한번 교원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교원 평가가 진행된 지 거의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다시 바라봐야 될지, 꼭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만이 있는 건가, 아니면 앞으로는 우리가 교원 평가에 대한 생각 또는 다른 여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오신 쌤톡 가족분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을 재우고 싶지 않은 안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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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가리봉 김작두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갑니까? 각자. 안녕하세요. 남고 싶을 때 남는 여자. 치명적인 매력. 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유 아니에요, 지금? 네, 저는 빨수입니다.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지 아직 결과가 열람은 안 되고 있나요? 네, 지금은 조금 더 있어야. 좀 더 있어야 될 건데 뭐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몇 점 정도로? 점수에는 크게 관심이 없죠, 저는. 최우수. 어. 뭐든지 상위권을 찍어야 저는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하니까. 만약에 늘 안 되면 그래왔습니다. 이제 애들 엄청 괴롭히겠네요. 이런 거 참 힘든데. 네, 술은 마시죠, 뭐. 네. 괴로워하시면서. 술이야. 안 보기는 또 그렇지 않아요, 왠지. 네. 예, 아, 그래요? 네네. 저도 안 보는데. 어, 아, 그래요? 진짜요? 저는 그냥 재미삼아 봐요. 네. 네. 저는 되게 궁금하던데 또. 그 요새 또 경향이 뭐냐면 궁금해. 저도 옛날에 안 보거나 네. 좀 보더라도 어딜 보냐면은 애들 서술형 평가. 서술형 네. 이건 좀 가끔 좋은 말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진짜. 좋은 말. 그 솔직한 말. 네네. 가끔인가요? 솔직하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가요? 아니, 가끔이라잖아. 그럼 유익한 대부분 말. 나쁜 말이에요. 유익한 말. 말. 보통은 칭찬 일색이어가지고 갑자기 뭐라고요? 말을 바꾸시네요. 안 그런데 보인다고? 도움 되는 게 있는데 네. 요새 경향 뭔지 아세요? 뭐요? 좀 젊은 선생님들끼리는 서로의 점수에 관심이 있어요. 진짜 점수에 관심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평균이 그래요? 3.5다 뭐 그냥 막 지를게요. 그러면 옆 선생님은 몇 점 받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있다니까요. 궁금해한다고요? 궁금해한다니까요. 혹시 그럼 물어보기도 하나요? 그거는 근데 좀 물어보기도 해요. 별로다. 심지어? 네. 와우. 내가 그래서 봉투에 꺼내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으면 음. 관심이 있어요. 와. 실제로 어느 정도냐? 그 뭐 점수를 되게 궁금해하는군요. 궁금해합니다. 제가 개차반처럼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궁금해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왜 그럴까요?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냥. 나는 쟤는 제낄 수 있어 뭐 이런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이 어느 순간 그래서 너무 들더라고요. 심하다. 이게 상당히 만연해 있다. 어쨌든 우리 사회 애들부터 시작해서 애들 점수에 제일 등수와 제일 관심 있는 거 애들이잖아요. 학부모 애들 등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공부는 안 해도. 그게 이제 교직 사회까지 이제 오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저 선생님은 몇 점일까? 네. 그렇죠? 저도 약간 슥 지나가는 경험이 있긴 하네요. 예를 들면 뭐 4점 몇이랄 때 네네. 그 4점 몇이 생각보다 내가 생각보다 만약에 뒷자리가 난 4.9 정도 돼야 되는데 안 나왔다. 네.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아보는 거 어디서 점수가 낮게 나왔지? 뭐 관리자인가, 동료인가, 학생인가. 근데 이제 뭐 나의 등급이라기보다는 어디에서 나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근데 예를 들면 동료나 관리자는 제가 좀 신뢰하지 않는 게 명수가 일단 너무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조금 낮게 줘도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괜찮은데 이제 혹시 학생들한테서 낮게 나온 거는 내가 좀 반영해야 된다고 사실 저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수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학생들이 다수이고 또 목소리는 좀 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게 생각이 나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제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옆쌤보다 자신에 대한 높나? 분석이 아니야. 네. 주위 그렇죠. 선생과의 비교. 여기에 초점이 점점 옮겨가고 있다는 좀 싸한 느낌. 그거는 길들여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경쟁에 이제 내면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교원 평가가 처음 언급되고 출발할 시점에는 많은 교사들의 저항이 있었고 네.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인지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 교직을 시작하거나 중간에 평가받기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더 초점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무감각한 거죠. 이게 잘못된다라는 인식보다는 내 점수가 몇 점이지라는 거에 더 관심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가 낳는 그냥 일반적인 패단 같은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걸 노린 생각- 걸 수도 있고요. 교수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원 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어쩌면 매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만큼 교직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문조사했습니다. 교원평가는 뭐 다른 학생이나 학부형 동료교사로부터 또는 관리자한테 평가받는 건데 스스로 교원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네. 초중고생님들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82분 정도의 네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10월 23일 네. 경이었고요. 그때 10월 중순 좀 지나서 그날 네. 저희가 번개 네. 설문을 했죠. 네. 딱 네네. 하루만. 딱 하루 하루도 아니죠, 정확히.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네. 집계를 했고요. 총 83명의 교사가 와. 초중고 교사가 참여해 주셨어요. 하루 만에. 네. 듣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나도 참여하고 싶었대 그쵸, 하신 그쵸. 분도 있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에게 연락처를 주세요. 네. 자,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시면 이런 거 기회 있을 때 네. 드릴 건데 중국 가십니다. 네, 저희 결과 궁금하시죠? 자, 어떤 문항이 있었는지 먼저 얘기를 해보고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을 나의 수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네. 두 번째로 교사들 전반의 수업 및 학생 지도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이제 교원 평가가 필요한가요?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우선 대략적인 분위기만 한번 느껴보는 네네네. 건 어떨까 생각을 네네. 해보는데요. 맛만 보는 걸로. 네네. 첫 번째로 나의 수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한 60% 정도가 만족한다. 네. 무려 15% 정도는 매우 만족한다. 네. 네. 제가 그 외 했어요. 분들이 예, 그 이외 분들이 뭐 그저 그렇다 또는 불만족 네네. 스스로도 불만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일부 계시긴 합니다. 네. 일단 좀 더- 만족이 제일 많은 거네요. 네, 70% 정도가 만족함에 설문 답하셨고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하는군요. 그래서 지나치게 애들이 많이 만족하고 자는군요. 예. 애들이 자는 건 수업 때문이 아니에요. 작두님은요? 저는 그냥 만족. 네. 만족. 겸손하게. 네. 네. 실제는 매우 만족인데. 실제는 매우 만족인데. 나도 그랬어야 돼. 참아. 약간 이거 그러면 교사들의 성향이 약간 반영된 답인가요? 실제로는 매우 만족이 더 많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데도 이렇게 겸손한 교사들. 진짜 지나치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지나치게. 특징이에요.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네. 원래 어. 그렇게 잘 쉽게 못해요. 근데 난 교사인데 왜 그러지? 나 교사인데. 좀 배우셔야 되고. 아니, 그러네요. 두 번째로 교사들 전반의 수업 및 학생 지도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들. 네, 교사들. 이 또한 반 이상은 50% 이상은 내가 의지도 있고 전문성도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또 비슷하게 나온 부분인데 15% 정도는 내 의지는 정말 강하게 있다. 다만 전문성이 살짝 부족한 부분은 인정한다. 네. 또 비슷한 비율로 전문성은 정말 대단하다. 내가 완벽하게 뭐 연수를 네네네. 들었든 뭘 하든 근데 다양한 층의 설문조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의미로 근데 의지는 좀 예전만큼은 아니다. 예. 근데 나머지 부분은 뭐 다양하게 정말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전문성하고 의지는 있지만 이게 시대 변화에 내가 조금 적응 못하는 건 아닌가? 네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내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주변 교사들에 대한 평가인 네네. 거죠. 같이 혼합해서 네. 또 세 번째로는 교원 평가 이게 필요한가? 이건 뭐 어떻게 오늘의 나왔을까요? 질문인데 필요한가? 네. 필요한가? 가장 핵심이네요. 7년간의 그 교원 평가를 경험하고 나서의 어쨌든 이 시점에서 교사들이 그렇죠. 느끼는 평가, 중간 평가죠. 어떻게 보면 교원 네네. 평가에 대한 중간 점검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려 75.6%가 필요하지 않다. 않다. 그럼 거꾸로 필요하다 정도도 한 5%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물론 각자의 어떤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초중고를 망라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이게 뭐 과반수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르겠다도 조금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뭔가 기타, 뭔가 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도 아닌 뭐가 있다라는 분들도 좀 있는 거죠. 모르겠다고 대답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기타 의견들이 다양한데 그 기타 의견들에 대한 조금 종합적인 생각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통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사실은 같은 학교에서 업무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공정하게 이야기를 필요하다.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음. 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도 드려봤었는데요. 실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한 네네. 답변이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교원평가 필요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물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남은 선생님하고 김작도 선생님께서 정리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원평가 반대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여기서 교사들의 이야기들이 좀 경험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왜 반대하는 걸까요? 왜 반대할까요? 해보니 뭐가 안 좋던가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축이 또 있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평가 자체가 객관적으로 됐다라고 보기엔 너무 어렵다라는 네. 거 비슷하게 평가자들이 주로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인데 네. 너무 비전문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일단은 교사들의 불만은 내 수업을 보지 않은 학부모가 그냥 어떤 인상이나 느낌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고, 그리고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준이 뭔가 수업을 보는 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기 투표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가장 많았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효과가 없다. 그걸 한다고 해서 뭔가 더 수업을 열심히 하고 싶다거나 뭔가 자기 연찬을 더 하게 되는 실효성 자체가 해본이 없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좀 비슷한 똑같은 순위로 3위는 교육이 평가가 가능하냐. 어떤 아이는 막 3년이 걸리고 4년이 걸리는데 네. 어떤 성장이나 어떤 학습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진짜 몇 개월 안에 한 거를 평가한다는 게 맞냐. 어렵다. 이런 얘기. 그 다음이 진짜 많은 거는 사기가 저하된다. 했더니 그렇습니다. 기분만 나쁘고 더 하기 싫어졌다. 근데 맞아요. 아무래도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뭔가 평가가 좋지 않았거나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적으로.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음. 처음부터 끝까지가 문제되는 게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일회적인 부분을 가지고 마치 1년 내용을 평가하는 내용이 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뭐 학생이나 학부모, 특히 학부모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볼 수 있는 게 평가가 없죠. 안 되는데 네. 뭘 갖고 날 평가한 거냐 이제 이런 네.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 감정적인 것 같아요. 내용이 네. 담아지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의 내용은 더더욱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그렇죠. 학부모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나 자기가 기대하는 부분 하나가 충족이 되면 네. 되게 좋은 교사가 되고 그렇고. 뭔가 안 되면은 다 네. 나쁜 교사가 되고 뭐 그렇죠.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교원평가에서 내세우는 기준들 자체도 그게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다. 네. 근데 그건 모호합니다. 교육의 영역도 있고 실제로 교원평가의 네네. 기준이 별로 이제 합의가 되지 않는 거죠. 별로 이렇게 네네. 수긍 가거나.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제 따질 때 이제 제일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아이들이 해마다 달라지는데 내가 그 전에 90점 맞았고 92점 맞았다고 한다면 내가 잘해서 2점이 올라간 게 일 수도 있지만 학습자들이 느꼈던 것이 달라지면 또 점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 점수 갖고 내가 어떤 개선의 방법으로 쓰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90점에서 92점이 돼서 내가 올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렇죠. 또는 92점이었다가 90점이 되는데 내가 어떤 연차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유익한 정보가 전혀 아니란 거죠. 전혀 아니죠. 왜냐면 작년에 애들은 너무 짜게 주는 애들이 왔었고 올해는 널널하게 주는 애들이 왔다. 그럼 내 수업은 똑같더라도 점수 차이는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반에 들어가느냐, 내 스타일과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건 뭐 나중에 문제고 아주 간단하게 똑같은 아이, 그러니까 어차피 동일 대상이 아니라는 아니기 건 때문에 평가잖아. 이거 자체는 사실은 다음에 개선의 여지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는 아주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이 학년별로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올해는 그렇죠. 내가 뭐 1학년 내용으로 평가를 받고 그에 의해서 연찬을 해야 되는데 네네. 배정은 내년에 3학년이 되는 3학년.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피드백할 수 있는지도 정말 연계성을 따질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되죠? 빠꾸 맞죠. 빠꾸. 빠꾸. 야, 전문 용어 나왔다, 빠꾸. 백. 영어쌤 계셔요. 백. 백.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로서의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일단 안 갖춰져 있고 목표 자체가 불분명해요. 왜 평가하는가? 그렇죠. 왜 이걸 해가지고 뭐에 써먹을 건가? 이게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명확하진 않은데 점수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걔도 그리고 점수. 막대한 행정력을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아, 돈과 행정력. 그런 그럼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 이 실효성이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투입되는 에너지가 너무 어마하다는 거예요. 네. 돈과 네. 애들 막 수업 시간도 빼서 하고 막 그런 통신문 나가야 되고. 그럼요. 종이 나무 어떡합니까? 나무. 나무. 나무가 아파합니다. 아, 힘들어요 요즘에. 지구가 신음하고 있어. 이래서 안 된다. 근데 너무 우리가 일단 이 얘기를 너무- 계속 들어봐야겠어요. 너무 네. 흥분하면 안 돼요. 네. 흥분하면. 맺힌 그죠? 게 여기 다 많아가지고. 교원병과 반대자들만 모였는 아니요, 거예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거 아닌데 반대하네요. 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나? 하지만 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찬성도 있었습니다. 필요하다. 네네. 네, 찬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시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보신 분들이 있고요.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 다음에 문제 있는 교사들이 있다. 음. 그러니까 아, 문제 있는 교사들이 있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고요. 평가를 위해 개선할 활동하는 것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신 분도 계세요. 네네. 그 다음에 전문성과 의지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조금 맥락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평가를 통해서 뭔가 개선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성을 강화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신 분들이 한 4-5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모르겠다라던가 기타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업무만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네. 아니면 뭐 그래도 학생과 교사들이 그 솔직하게 교사가 하는 교육에 대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통로가 없지 않냐. 그리고 권력 관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통로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얘기들로 이제 뭐 모르겠다라던가 기타에 쓰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과의 피드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국적인 획일화된 기준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과 나의 문제가 중요한 거지. 네. 그것을 굳이 획일화된 기준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교정을 하겠다라고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 한 대단히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수업 평가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뭘 개선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이 작성해서 만들 때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그것들을 솔직하게 답을 받으면 사실은 교원 평가보다 훨씬 더 큰 효과도 있고 아무튼 아이들과의 교감도 더 늘어날 텐데 굳이 그거를 국가가 점수를 갖다 똑같은 조건으로 맞춰서 한다는 거는 사실은 비교하기 어려워요. 뭐 특성화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뭐 특목고,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야 평가를 한 결과에 대해서 너도 이렇게 했고 쟤도 이렇게 했으니 불만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다분히 행정적인 그렇죠. 네, 정말 행정적인 거죠. 그건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는 행정적인 결과죠. 교육부가 교육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무지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인간미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교육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 대하듯이 하거나 비즈니스.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이거나 성과주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너무 네, 가격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아니 자, 뭐 설명 계속 이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 써주신 좋은 장문의 글들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죠. 교육을 해본 적도 없고 네. 잘 알지도 못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만든 평가라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것 네네.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남우 선생님께서 조사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원 평가를 만든 교육부에서는 뭐 이제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 수 있으나 그들은 어쨌든 평가에 의해서 일정 부분 교사가 성장할 수 있고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걸 명목으로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실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우리가 넣었던 것 같아요. 네. 교사는 뭘로 성장한다고 그렇지. 느끼냐 각각 개인들이. 네,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얘기 좀 해주세요. 뭘로 성장했나요? 많이 급식. 컸네요. 급식으로 성장하셨군요. 다음? 농담이고요. 사실은 제가 많이 성장하게 된 거는 내가 성장했나 근데? 자 다음 성장했다고 치고 성장 못하신 안재욱 쌤 다음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쓰기는 썼는데 교사가 꼭 성장을 해야만 하는가?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교사에는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다양하게 클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면 보여주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못하는 것까지 잘하게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에 100명의 선생님이 있으면 100명의 교육관을 갖고 있고 100명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다 똑같은 수준의 평균 수준의 잘하는 선생님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선생님은 한 분만 계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교사로서 한 직업인으로서 또는 뭐 학생과 소통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그 교육에 걸친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저에게 이제 도발을 해왔던 이제 아이들이 제 성장에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도발해온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제 경계선을 항상 허물고 들어오는 네. 아이들한테 새롭게 다시 한번 저의 이제 재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진짜 극공감합니다. 네. 그러면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깨지면서. 우리가 병만 보고 수업하는 그 방송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상이 있잖아요. 네. 네. 학생들이 때면 눈빛이 죽어가고 있다. 네. 그럼 벌써 제가 느끼잖아요. 아,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업 중에 아이들이 보내는 어떤 언어적인 네네. 표현 말고 정말 네네. 몸짓, 눈빛, 그렇죠. 또 그 아이의 행동 네네. 그게 내게는 더 강한 그렇죠. 평가의 요소이거든요. 직접적이고. 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그것은 말씀하신 것 애들의 같아요. 눈이 좀 더 반짝이게 하고 싶다라는 네. 욕망? 그 내적 네. 열망과 외부의 피드백이 함께 네, 합쳐져서 그렇죠. 날 네네. 성장하겠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도 다양한 정말 의견을 한번 똑같은 그러면 네. 저도 일단은 근데 성장하려면 내적 열망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성장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교사로서. 근데 아까 되게 공감했던 게 그 스승이 되는 교사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는 네네. 아이들. 그렇죠.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경험에 의해서 어쨌든 교사라는 분야에 필요한 어떤 지혜라던가 경험적 그런 스킬들이 엄청 늘었던 네, 것 네. 같긴 해요. 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떠밀려서 성장하는 느낌. 그렇죠. 왜냐면 내가 교실에서 피할 수가 없거든요. 득 떠밀리는 느낌.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답 못해도 또 이제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응. 어떻게든 이 자리를 정확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전보다 더 아이를 인내심을 이렇게 잘 지도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럼요. 사실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 되게 잘 뿌듯하죠. 참았어. 잘 참았어. 등 그리고 내가 진짜 좋은 교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네. 그 느낌. 이번 단어 교실 선택 문 좋았어. 닫고 나올 때 느낌이 있어요. 아, 예, 맞아요. 그럴 때. 진짜 그럴 네. 때 나를 성장을 시킨다고 했지만 네. 교사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다양한 그렇죠. 의견을 한번 가장 들어보죠. 먼저 나온 것이 네. 저희랑 비슷했습니다. 1위는 바로 내적인 요인, 그러니까 자발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거기 안에는 뭐 내가 교육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배움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뭐 자기 성찰, 뭐 이런 또 나만의 교육 철학을 지켜가는 것 등등등 해서 어쨌든 내가 교사로서 정말 이 자리에서 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자발성이 사실은 나를 성장하는 가장 원동력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경험에 의한 거겠죠. 1위가 자발성이고요. 제가 이제 나눠보니까 내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관계를 통한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갖춰줘야 하는 요인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장하기엔 내적 요인 첫 번째는 자발성이고 두 번째는 비슷해요. 자부심이 있을 때 성장이 가능한 거다. 그렇죠. 근데 이건 실제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건데요. 이런 게 있대요. 그 직업에 대한 뭐 폐해라던가 그런 문제가 뉴스에 나가면은 그 기간으로부터 일정 기간은 청렴도가 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대요. 뭐야, 우리 아, 매년 오히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손지받은 교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손지받는 현상이 되게 늘어난대요. 오히려. 그게 왜 그러냐면 명예직인 경우에는 그 명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직업을 잘 하도록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당신들이 먼저 도덕적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주더라고요. 그런 사회학적 결과가. 그러니까 그런 게 한번 유포가 되고 문제가 공유가 되면 오히려 더 잘 범하게 된대요. 문제를 그렇구나. 더 일으키기 쉽대요. 실제로. 명예직 같은 경우는. 네. 응. 그래서 오히려 그런 보도를 많이 하거나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를 끌고 가면 오히려 사회 현상적으로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사랑. 학생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내가 더 잘 성장하게 됐던 것 같다. 이것도 공감이 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측면도
성장의 요인으로 보는데 1위가 뭘까요? 관계.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학생 아니겠습니까? 학생이겠죠. 그럴 것 같았는데 의외로 아. 1위는 동료였습니다. 아, 동료. 뭐냐면 동료 교사나 이런 사람들과의 뭐 이렇게 공동체 공동체. 네. 또는 협력. 연대 이런 것들이 나를 성장하게 했던 것 같다. 뭐 이제 교원학습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네네. 혁신학교 이후에 나왔던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높은 네네. 걸로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학부모나 학생의 인정, 존중을 받을 땐 내가 성장했던 것 같다. 네네. 3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성장하는 걸 보면 내가 지도해서 그게 오히려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줬던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학생들과의 소통.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뭐 자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성장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도 얘기해 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뭘까요? 뭐가 갖춰지면 오히려 교사가 더 잘 성장하게 될까요? 월급? 아, 월급? 한 분 네네. 계셔요. 더 많은 월급은 더 많은 교육을 부른다. 그렇죠. 네네. 그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셨네요. 아. 자, 첫 번째가 바로 교권의 확대와 확립이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교권.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죠. 이제 나의 어떤 자율권이 별로 없고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네네. 교권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의욕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늘상적으로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서너 번 이상씩. 실제로 강요받죠, 그렇게.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권한과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면 뭘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권한이 많아야 뭐 책임감을 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을 텐데, 사실은 교권이 일단은 너무 낮다. 그리고 또는 범위가 너무 좁다. 교권의 할수 확립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교권 실제로 교권을 추락시키는 게 이제 뭐 학생 인권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교육부가 사실 교육평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강제로 관철을 시키잖아요. 가장 크게 침해하고 있는 침해 사범이죠. 네. 그분을 제일 먼저 교권 침해 찰컹. 사범. 네. 애들하고는 무슨 관계든 풀 수 있는데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풀어? 아니 듣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학생이 학부모나 뭐 또는 학생으로부터의 뭐 안전이라던가 이런 권리도 정확하게 확립이 안 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아이한테 맞아도 또는 학부모가 네. 이렇게 침해를 해도 나를 보여줄 테두리가 없으면 당연히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죠. 없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전문성 자체를 제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뭘까요? 시스템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 급식. 급식. 영양 풍부한 영양. 풍부한 영양. 네네. 네. 하루에 밥을 급식에 의존하시는 안조쌤의 의견과 다르게 사람들은 업무 경감.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좀 학생들과 여유있게 수업할 시간과 공간을 그렇죠. 달라. 근데 이거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혁신학교 하면서 네네. 이 업무 경감이 얼마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알았어요. 그동안 성장하지 못했던 나무쌤께서. 네. 저희 키 많이 컸어요, 네, 올해. 2m 정도. 2m 넘게 컸어요. 네네. 세 번째, 바로, 비슷해요. 교권이랑 비슷한데, 자유. 교사의 자유 또는 자율권. 네네. 그러니까 교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달라. 제 생각에도 그냥 과감하게 교과서 없애버리고, 당신 알아서 수업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사들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많은 위해서. 교사들이 고통받을 겁니다. 고통받으면서 열심히 등 떠밀려 성장할 하지 않을 겁니다. 수 없겠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 음.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율권이라는 부분도 실제로 수업 내용에 대한 자율권을 저는 어느 정도 교사들에게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율권이. 네. 아마 좀 더 행정적인 부분. 이 부분 약간 관료로서 우리에게 자기네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관료자로서의 행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크게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많죠. 네. 그런 부분도 있죠. 네. 크죠. 뭐 네. 예산 쓰는 문제라던가. 그렇죠. 그런 아주 것도 그건 아주 절대적인 부분이고요.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뭐 사실 근데 수업 내용도 저희는 또 국정교과서를 초등은 다 국정교과서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음. 봉건 시대 살고 있어요. 국정교과서니까 거의 뭐 저는 교육과정이 너무 촘촘하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사실 촘촘해. 그 가르치는 일이 이제 대부분의 일인데 음. 교육과정 우리가 선택하지 음. 못한다는 거.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구상을 하는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는 나는 교사 굉장히 태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학교 교육 활동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산을 우리가 짤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다음에 맞아요. 우리는 인사권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사실 업무 분장도 우리 의사가 반영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권한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장을
안 하고 이제 월급쟁이로서 관심을 안 갖고 살아가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중고등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국가에서 교육에 예산 쓰는 걸 아직도 뭐라 해야 될까? 아직 그 수준까지 안 갔잖아요. 교육에 돈을 많이 써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니까 후순이죠, 후순. 후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문성 다 좋아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서예를 몇 년 배워서 서예를 할 줄 알아요. 네. 저희 반 이제 미술 시간에 서예를 이제 제가 가르치는데 아이들 한 명만 손을 잡고 서예를 제가 직접 같이 써요. 아이고. 근데 다 좋아. 내가 암만 전문성이 있어도 문제는 뭐냐면 붓이 붓이 만신창이에요. 완전히 막 이렇게 막 휘어져 있고 다 네. 갈래갈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붓으로는 아무리 제가 잘 가르쳐도 모양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현실을 계속 맞닥뜨리는 거예요. 초등교사를 하면서.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색종 이런 거밖에 없어요. 교구도. 네. 그러니까 막 약간 자꾸 부화가 나요. 아니 이딴 걸 우리한테 이런 정도밖에는 교구를 주지 않으면서 무슨 수업을 자꾸 잘하라고 교훈평가도 하고 뭐 어쩌고 하냐. 그러니까 학교 예산 부분이 정말 교육 활동에 집중과 집중하지 않을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기 초에 미리 예산 짤 때 보면 그런 거보다는 어느 부서장이 더 네. 힘을 갖고 예산을 따가냐. 또는 행정실장의 정권이죠,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교사가 자유롭게 예산을, 그렇다고 우리가 제한된 예산을 막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공정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좀 열악해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기관은 진짜 다른 데 비해서 저희는 한 80년대지 않나. 경제적인 수준이. 학교 시설들이나 교구들 보면 진짜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돈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다른 데 쓰고 있죠. 다른데, 그렇죠. 예. 엉뚱한 이때 데 쓰는 교원 거죠. 평가 이거 운영하려고. 그리고 시설 낙후 되게 심각하잖아요. 저희 학교만 해도 화장실 냄새 겁나 나고 청소도 잘 안 네네네. 해주고. 네. 이 네. 교원평가 얘기가 다시 막 또 나오네요. 예산까지. 학교 일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 독립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연관되지 않은 게 없지 네네. 않습니까? 그 연관된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삐끗하면 나머지 부분에 굉장히 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네. 오늘 우리 이야기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찬반에 대한 의견은 나오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혼란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원평가를 하면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교사가 보는 데서 한다든지 컴퓨터를 교실에 놓고 번호대로 나와. 이런 부분이 학생들은 이거 정말 나 비밀 보장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뭐 저희 방송에서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원평가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푸념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과 결론으로 지속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금 쌤톡 가족분들은 어떤 방향 또는 어떤 생각, 어떤 느낌으로 이 교원평가를 바라보는지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교원 평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폐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불길한 예감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교원 평가를 실시했던 교육부가 지금 변함이 없고 또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도 엄존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뭐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폐지하자 해서 폐지 딱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으면 어떤 제3의 방책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살짝 들긴 해요. 네. 네. 이를테면 이게 가지고 있는 독소적인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부분에서 제거하자고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쓴 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그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가 예, 어떻게 예, 표현되고 네, 네, 있는지.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곰곰이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전국적인 단위에서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학교에서 하면 돼요. 학교 단위 또는 그럼 개별적으로. 심지어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초창기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이제 서술형 평가 뭐 이런 것. 그러나 하다 보면 그것도 결국 필요 없게 됩니다. 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상시적으로. 저도 그렇게 했었고. 네. 저는 그때 애들한테 받았던 게 저한테 제일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어쩌면 공격이라면 제안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강력하게
폐지나 반대만 했을 경우 교육부에서는 또 다른 형식과 네. 방법으로 전환될 뿐. 그렇죠. 더 머리를 써서 더 이 힘들게. 상황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네.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네네. 교원 평가를 겪어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얘기들 안에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거냐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스스로 좀 성장하고 싶어 하고, 또는 뭔가 교사 정화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싶다는 의지에 대한 반영의 얘기가 모르겠다라는 답변이라던가 좀 네.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우리 안에는 그런 자발적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원 평가가 먼저 들어서면서 사실 이런 얘기조차도 그렇죠. 하는 게 어렵고 네. 또는 이 얘기를 하면 또 그쪽에서 악용하기 쉬운 네, 현실이 네, 네, 네. 도입된 게 사실 맞아요. 교원 평가가 먼저 치고 들어왔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약간 이런 자발성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교사들이 먼저 좀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의견을 좀 듣는 통로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예를 들면 교사 자발이 했을 때는 조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교사가 다 자발로 하지 않을 뿐더러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저도 대학생 때 보면 그 교수님들 중에서 사실 신고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네. 강의하는데 너무 별로인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의사표현한 건 강의평가밖에 없었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주는 피드백이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아예 비전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어떤 애들을 맡아도 애들이 달라져도요. 저에 대한 평가가 되게 비슷해요. 저는 그 일관성을 보고 학생들의 평가가 되게 날카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늘 일관되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에서. 뭐 괴롭힌다 이런 거. 그런 것들. 때린다. 아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좀 교원 평가를 하면서 소통과 객관적인 어떤 피드백을 필요한 어떤 통로는 꼭 필요하다. 네. 지금 남원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느끼는 바는 소통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 다시 말하면 학부형이나 학생이 교원평가 없어도 언제든 그게 담당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필요하다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데 그 학생 말을 신뢰하고 또 그에 대해서 내가 변화된 거를 학생도 신뢰한다면 그게 바로 해결책의 첫 번째인데, 교원평가는 너가 말하는 것도 네가 스스로 변하겠다고 하는 것도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수량화하고 문서화해서 해야만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신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출발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저도 나무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는 일단은 교원 평가 이제 그걸 접하면 우리가 이제 평가가 잘못된 평가가 얼만큼 본질을 왜곡시키냐는 우리 입시제도에서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교원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획일화. 그러니까 모든 걸 한 가지 기준으로 잣대로 교사를 평가한다. 사실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해마다 애들은 바뀌고 선생님들은 다양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평가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일단 반대고, 그 다음에 교원 평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지웅 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내가 교원 평가를 왜 받느냐. 교원 평가를 해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느냐를 갖다 따져본다면, 만약에 교육을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행과 같은 교육 평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정말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라는 방식을 안 해도 교육의 개선 이점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안재웅 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우리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평가했잖아요. 거기서 아이들과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복장 문제부터 목소리,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얘기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 생각 없는, 그냥 막 이렇게 랜덤으로, 저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니까 5점. 저 선생님 나 저번에 때렸으니까 1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내가 교육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평가 대상자도 너무 많아, 애들 입장에서. 그렇죠. 네. 나중에 선생님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힘들 있어요. 띵띵띵 이렇게. 이분이 누구지? 몰라. 너 국어 선생님이야.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누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체크하고 마는 경우도 많은데, 하여간 저는 일단 현행과 같은 방식은 절대로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일단 표주나 획일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갑자기 예전 같이 근무하셨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자고로 우리가 부모나 스승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부모와 스승이 아이들에겐 정말 같은 선상에 있는 분들이라면 단순하게 평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분들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존중과 교육의 의미를 연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교사가 평가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결론낼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목소리가 어떤 느낌으로 이 교원평가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아직도 뭔가 자기네들이 칼자를 쥐고 있는 것 마냥 휘두르는 것이 정말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네네. 칼은 맛있는 요리할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칼을 함부로 휘둘리지 않도록 쌤톡 가족분들 늘 지켜보시고 또 서로 응원하고 용기 내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쌤톡 가족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바이.